네, 안녕하세요. 브리더 인큐베이터의 센터장 심영주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다음 주제로, 두 번째 주제로 Why do we need breeders? 왜 우리에게는 브리더가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뭐 저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중적 인기와知名도를 자랑하시는 강영욱 훈련사께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왜 브리더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네. 하지만 그 얘기를 조금 더 깊이, 그리고 고양이의 관점에서 약간 틀어서, 물론 개 브리더라고 해도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말씀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diversity, 다양성이고요. 두 번째는 special characteristic, 특정한 특성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품종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브리더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버시티는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면 우리는 리피터블 브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런 리피터블 브리더가 필요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각각의 가축화된 동물과 관련하여 모든 가축화된 동물과 관련해서는 repeatable breeder, 즉 신뢰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브리더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좀 적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곳에 지방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가축 매매 시장에 가면 정말 다양한 유전적인 다양성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높은 수준의 유전적인 다양성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양이건 아니면 말이건 염소건 토끼건 돼지건 등등등 관계없이. 음흠. 그리고 각각의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은 뭡니까? 브리더가 목표로 하는, 브리더가 달성하고자 하는, 예를 들자면 젖을 생산하는 동물이건, 또는 털을 생산하는 동물이건, 또는 아름다운 외모를 보는 동물이건 관계없이 브리더가 목표로 하는 것들, 특정한 특성을 발전시킨 결과예요. 개의 경우에는 어때요? 그 개에 있어서의 유전적 다양성은 그 개를 소유한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바를 높은 수준으로 충족시켜줘요. 이를테면 그건 사냥일 수도 있겠죠. 엽견이라면. 네. 특정한 사냥물을 잡아오는 그런 회수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목양견의 경우도 그렇고요. 네. 또는 사람들의 시각적인 어떤 장애를 도와주는 경우도 그렇고요. 또는 단순히 예쁘거나 사랑스러운 컴패니언 애니멀, 즉 반려동물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따라서 다양성이, 유전적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고요. 각각의 개의 품종들은 어떻습니까? 고유의 생김새라든지 특성, 어떤 능력, 활동적인 능력,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분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양이의 경우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유전적 다양성이 그렇게 크죠. 생김새라든지 뭐 털의 형태라든지 털의 형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직모이기도 하고 뽀글뽀글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의 경우는 개만큼 또는 다른 동물만큼 사이즈라든지 이렇게 퍼포먼스 어떤 활동적인 특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는 하고 대부분 어때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쥐를 잡을 목적으로 처음에 길러졌고요. 지금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즐길, 애호하거나 관상할 목적으로 길러지긴 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다.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네. 왜? 기본적으로 고양이의 경우는 우리가 다양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쥐를 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최근 들어서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특정한 특성, 놀라운 특별한 특성과 관련되기도 해요. 네. 수세기